예, 8월 21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재밌게 적었어요. 시장이 사실 이번 주에는 단기 변동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슈들은 좀 많았습니다. 빅수급이 가장 기준이에요.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 기준을 잡아주시고, 자, 금주는 V자 반등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장 큰 이슈인 잭슨홀 미팅. 전에 어제 경계감으로 미국이 빠졌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 시황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릴 거고, 여전히 겁내실 필요 없어요. 시장의 파워라든지 수급 다 보고 있으니까. AI 반도체 이외에 어제 미국에서도 일라이릴리, 이 바이오 종목이 되게 유명한 종목인데 신고가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보고 있는 엔화도 한번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어제 제가 어디죠? 커뮤니티 글도 올려드렸고, 바이오 보신 분들은 그 유한양행 그 빅이슈, 아주 빅수급이 왔죠. 아주 큰 소식이 왔는데 오늘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로 봤을 때 정말 큰 경사는 틀림없고요. 우리나라 바이오계가 점점 업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좁다 보니까 잦은 시세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큰 추세상 이 두 개, 우리 그 딱 두 개 포트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으니까 대장주 잘 봐주시고, 제목을 제가 좀 공격적으로 적었죠. 단기로 흔들든 말든 이게 맞습니다. 여유 있게 보시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추세 얘기 드릴 거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드리는 개별주는 신고가도 내고 있어요. 종목별로 다 짚어드릴게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 오늘도 날씨는 덥지만 꼭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는 흔들어도 추세에 별로 변동 없어요. 한번 제가 가끔 보면 뭐 선물 볼 때도 그렇고 뭐 각도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 차트가 사실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제가 글이랑 다 보고 있지만 이렇게 V자 반등은, 이 V자 반등은 물론 떨어질 때 오바이스 떨어진 것도 있죠. 하지만 파워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전고점 부근, 엔비디아 기준 말씀드렸던 것처럼 S&I는 다 올랐잖아요. S&P는 다 올랐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 출렁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변동만 좀 감안하면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S&P 500이 8일 연속 이런 게 잘 없었다 하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한번 왔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조정을 단기로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30불 우리 봤던 분가에 다 왔다가 한 2%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등락되는 과정이고, 얘가 130불 가격은 파트 2 말씀 다 드렸던 가격이고요. 전체 봤을 때 그렇죠. AI 반도체, 뭐 나스닥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보는 일라이릴리, 아까 말씀드렸던 할로자임, SC 제형이죠. 우리 그 빅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이 신고가 나는 거 봤을 때 또 쏙쏙 좋은 거로 뽑아서 대장주 뽑아야 됩니다. 자, 빅테크 중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오징어 게임 2가 아마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개봉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신고가 내고 있는 부분인데, 나스닥 그러면 좋은 종목이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볼 때 아마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어도 제가 항상 은행주를 먼저 봅니다. 금융주를 보면 그쪽의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금융주가 또 신고가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바이오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 가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상방 추세 보이고, 항암 쪽 있죠. 암 관련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ADC가 가장 핫합니다. 우리 빅바이오 종목 관련돼 있고, 오늘 말씀드린 유한양도 연관이 돼 있는데 SC 제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확률 높고 바이오 플랫폼 얘기 드리고 있죠. 자, 당뇨는 나이 좀 드시면 요새는 소아당뇨다 뭐 젊은 당뇨 되게 많아서 요새 또 먹거리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일라릴리 비만약 아시죠? 이게 지금 유고비하고 엄청 잘 팔리고 우리나라 곧 들어올 텐데 이제 먹으면서 살을 빼는 시대예요. 그런 상태라서 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 약을 먹으면 온갖 예방이 되더라고. 뭐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이 당뇨 환자의 2형 당뇨 발병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을 94%로 낮춘대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라릴리가 또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비만 안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 먹고 운동 좀 하고요. 자, 경제 지표를 또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계속 제가 관건이라 보면서 이걸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것저것 짠 것도 물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목요일 나오는 게 있고요. 어제 한번 뉴스가 좀 나왔던 게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자, 미국의 고용이 큰일 났어. 100만 명이나 감소한대라고 했던 뉴스가 또 확 두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IB 중에 조금 지르는 걸 잘해요. 성격이 다 있습니다. IB들도 애들이 좀 맞든 안 맞든 막 지르는 성격인데,
오늘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근데 1월 달과 3월 달 1분기 1Q입니다. 이미 지난 거예요. 한참 지난 건데 뭐 고용 경계도 하고 실드 모드를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와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지금 단기 변동 구간이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빅이슈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제가 주말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번 전주말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2022년에 뿅망치, 이때는 금리가 막 내려줘 시장에서 앞서갔다 보니까 뿅망치 맞은 거고, 작년 8월에서는 그런데 그다음 금리가 발작하면서 9월 10월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무서울 수 있지만 확률은 아니다, 이번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주말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미국 경기가 우선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작년 말부터 이 파월이 정치든 아니든 전향적으로 비둘기로 좀 변한 거 보셨을 거예요. 경기가 괜찮다, 견조하다, 지금 연준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안정에 좀 초점 맞춰가면서, 물론 지금 9월 FOMC 전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지만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 날 밤에 연설을 할 텐데 파월이 여전히 물가는 잡히지만 경기는 견조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골디락스를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되면 뭐 미국 증시든 정시 부러진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좀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죠. 금요일날 그 주말 방송 한번 설명드렸지만 첫 금리 인하하고 이미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수급 분석상 이번에 7월 8월에 엄청 크게 한번 청소, 표현이 죄송하지만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나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정시 차원에서. 그래 보니 시장이 막 금리 인하 빨리빨리 해줘도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빼도 받지 봤을 때 연말까지 한 해나 두 해 정도로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오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컷, 보험적 금리 인하 정도로 파월이 말해주면 미국 경기에 초점 맞췄어요. 그건 괜찮게 저는 보고 있고요. 베스트. 어제도 오늘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실시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 흐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바이든도 힘있게 안 아프신 것처럼 연설했다 말씀드렸고, 인기 되게 좋은 분이죠. 미국 그 정치사에서 오바마 오늘 부부가 와서 연설했습니다. 여전히 유머스럽고 파워풀하고 되게 좋은 명연설이었어요. 물론 제가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현재 정부에서 고용과 소비 부양 민생 정책 막 낸다는 얘기 드렸고, 경기 실대 부분이니까 어쨌든 파워, V자 반등 내에서 정시는 단기 흔들더라도 변동성 정도로 보자, 이번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셨잖아요. 공포구간 그때 7월 말 8월 초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안 좋게 보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N도 좀 이따가 봐드릴 거예요. 지금 약간 N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불안하게 계시지만 그런 건 아니고, N캐리의 큰 흐름이 한번 나왔다 보잖아요. 수급 텐트럼 됐고 오히려 밑에서 N을 샀다, 뭐 빅수급도 스마트머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중동 어때요? 중동 조용하죠. 오히려 또 뭐 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WTI 기준으로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야 지진하면 어떡하냐, 난카이 대지진,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시장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이 공포구간을 지난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경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대선 전 정치 상방이 대전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대 미션 3대 리스크. 자, 미국 아닌 다른 쪽, 일본에 방금 말씀드렸던 엔화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엔화 좀 빠졌어요. 그러면 야, 엔화 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엔화를 말씀드릴 때 오늘도 145일까지 떨어졌어요. 저번에 제가 141엔 정도 밑에 지선 꺼놨잖아요. 그 엔화가 지금 살짝 강세되는 건 뭐냐,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달러가 너무 약세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1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게 미국 경기랑 같이 가는 거고, 뒤에 환율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나 이번 중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엔화가 조금 괜찮고 하다가 어느 순간 느릿느릿 한번 확 그런 경우 말씀드렸죠. 제가 연별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일부 엔화 안전자산이니까 금 같은 거 사는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엔화 사는 수요가 살짝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지금 여진으로 큰 추세가 수급 텐트럼 나온 이후에 단기 여진으로 이런 이유로 파악하는 게 저는 여진 맞다 봅니다. 금요일날 BOJ 뭐 총재 나온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대만은 AI 가속 교집에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빠져 있고, 오늘 우리나라가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막판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면인데 우리나라는, 자, 제가 미국, 우리나라든 대만이든 반도체 국가다 보니까 수출을 다 챙기잖아요. 대만이 7월 수출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더 빨리 8월까지 나와 있는데, 대만도 7월 수출이면 당연히 AI 쪽 TSMC 보는 건데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다 좋아요. 예상치 컨센을 다 상회하고 대만 수출도 이상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홍콩은 제가 이머징 중앙권 참고만 하는 거지 투자하는 거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100일까지 빠져 있고요. WTI 더 떨어졌죠. 자, 우리나라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빠지면은 겁내지 마라,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마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기준은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당연히 약해요. 바이오도 오늘 이슈 나왔는데 야 왜 이러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차근히 다 드릴게요. 하지만 약한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5일선도 그렇고 올랐다 출렁거리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나쁠 관계도 없습니다. 막판에 두드러져 그러면 나쁘지 않고, 큰 흐름상 우리나라 약한 거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우리 여전히 대장포트, 미국 우리나라 대장포트만 들고 계시면 되고, 오늘도 제가 혹시나 사람들을 꼬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수비 방어에서 돈 지키는 섹터까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인 한국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도 섹터 2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특별하게 유한양행이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 보시는 분들이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자꾸 끌대는 게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제가 가장 어렵다는 미국 FDA 승인이 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기술 지정하고 이런 데가 있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미리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케이스는 저희도 매매하고 한번 했지만 제가 말하는 빅수급은 아니잖아요. 빅수급은 뭐냐, 묵직하고 진짜 크게 갈라야 애들인데, 이 회사는 큰 회사지만 이 갖고 있는 주격이나 수급이 빅수급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들어온 마일스톤, 쉽게 말하면 계약금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단기로 때렸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거는 바이오 관련 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가 2015년, 17년, 20년, 그 다음에 지금 24년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업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요, 임상 3상 가자 이러고 막 거짓말하고 막 단기 테마를 붙여서 막 텐베에 갔다가 급락시키고 별 희한한 거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올해 2024년에 보시면 정말 바이오 섹터가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업글이 되고 제가 돈이 들어온 흐름을 보면서 상방에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많이 흔들잖아요. 그중에 제가 수급이나 큰 흐름을 다 소팅해 드릴 건데, 자, 빅파마, 빅독점기약 같은 우리 가장 큰 빅바이오 종목입니다. 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좋은 거고, 뭐 그 외에 대규모 라이선스든 우리 들고 있는 개별주, 관종주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나라 바이오는 좋아지는 과정이다. 흔들리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고르자 말씀드리겠어요. 자, 먼저 유한양행 잠깐 내용을 보면 이름이 레이저 티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렉나자라고요.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닙, 맛 붙은 게 약간 그 약에 대한 종류 이름인데 FDA가 가장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 유럽보다 훨씬 어려운데 승인이 빨리 난 거예요. 빨리 났고, 말씀드렸던 항암제, 암은 가장 큽니다. 그때 ADC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최초로 FDA 승인이 난 거예요. 정말 큰 호재고 우리나라 반도체 좋은 경사인데 문제는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거죠. 내용은 마일스톤 계약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FDA에서 850억 정도 들어왔어요. 시총이 지금 몇 조죠? 애들이 유한양행이 한 7조, 6조 정도 되는데 목표가는 10조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작죠. 우리 거랑 비해서. 근데 이게 오스코텍에서 기술을 받아서 유한양이 개발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오스코텍 4, 유한양행 6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더 작아지는 거죠. 향후적으로 유럽에도 EMA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빅바이오 들고 있는 것도 그랬지만 SC 제형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정말 제형을 바꿔서 편리성, 그 다음에 유효성까지 엄청 키우는 바이오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아미반타맙의 SC 제형도 우선 심사가 결정이 돼 있어요. 우선 심사하면 빨리 부터를 살 수 있습니다. FDA랑.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추가 승인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급등 후에 시장이 안 좋고 코스닥 외국인이 때렸고 마일스톤이 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급의 특징도 있지만 한번 후다닥 끓이면서 큰 이벤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파트 2에서 말씀 더 드리겠지만 우리 종목을 봐드리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단기 바이오들이 영향 받았지만 다시 한번 빅수급주로 소팅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신규로는 바이오주 타이밍이 좋았죠. 어쨌든 발표는 하나 나와가지고 시총 2천억 정도 되는 건데 막 급등하고 여기다가 천하제일, 단타대 다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또 바이오든 뭐든 신규 단타 몰려버리니까 더 빠졌던 유한양의 호재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는 대형 3사 SK바이오팜, 삼바, 셀트리온은 여전히 추세 괜찮습니다. 괜찮고 실전적으로 우리 포트 들고 있는 빅바이오 우리 관종주들 뭐 이렇게 신고가 나는 것도 있으니까 다 같이 봐드릴게요.
자, 원래 이제 주도 업종인 AI 반도체 오늘 좀 출렁거렸지만 빠지더라도 나쁠 거 없다. 오히려 빠지면 좋은 기회란 얘기를 변동성 주에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아까 대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8월 또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어요. 당연히 또 반도체가 가장 1등입니다. 계속 좋아져요. 42%또 올랐고, 외국인이 관망하고 이번 주에 출렁거리고 있지만 저는 추세를 다 보고 있잖아요. 코스피, 삼전, 한익 나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올랐다 횡보 조정은 추세 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 무렵에 또 살살 들어오죠. 양봉 다 전환했습니다. 아침에 바이오 한번 이쪽으로 푸닥거리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또 AI 반도체 주도주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업이 며칠 동안 좋았죠. 외국인이 띄엄띄엄 중장기로 산다 그랬는데, 이거 타이밍 잡아드리는 거예요. 한번 단기 조정 구간 됐고, 단기 박스 걸려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좋고 약한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사실 5일선이 물렸어요. 아래꼬리 좀 달긴 하지만 5일선 깨졌잖아요. 원래 코스닥이 약했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드리고 테마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가 조금 영향 받았다 보시면 되고, 코스피가 일단 기준이죠. 외국인 순매도에서 아침에 좀 더 매도를 만들었던 면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장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빅바이오, 우리 보는 거, 빅수급주 외에는 터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온천 표시 간만에 보여드리죠. 수비 방어 이런 걸 잘해야지만 돈을 안 잃을 수 있어요. 2차전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자꾸 바닥에서 2차전지 아직도 장기로 본 분 계시고, 그다음 외국인 사면 사도 되나면서 보신 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돈 지금 여기 살 거 없습니다. 지금 성장 원인 정책 감소하고 있고, 미국 자동차도 보시면 오히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들을 설비를 감축하고 있어요. 지금 캐증 구간이잖아요. 지금 투자하실 때 아닙니다. 이틀 전에 코로나 테마, 그 다음에 엠폭스 테마가 단기 고점 났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유의를 발동했습니다. 항상 느리잖아요. 일단 이틀 급나간 이후에 이런 단기 테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금도 소형주 시총 1, 2천, 2, 3천억짜리 막 단타 치는 거 보이는데, 갑자기 얘들이 막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규모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트레이딩 2, 3%, 6, 7% 밑으로 1, 2% 먹는 사람들 들어온 거기 때문에 빅 트레이드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돈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또 걱정하는 분 계세요. 제가 안 좋을 때 한번 다 짚어드리는데, 환율이 1330원대예요. 야, 환율 떨어지면 오히려 또 수출주가 또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앞에 엔화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해지는 흐름, 100포인트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 본다는 흐름. 그러니까 수출 걱정이 오히려 지나오면 달러가 떨어지고 약세일 때 우리나라 정신 항상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떨어지는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나 우리나라 이머징 정신에는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은 이것저것 복잡한 정도는 있습니다. 뭐 딱 이거보다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변동성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한국 증시 특징이 어제 뉴스 나왔는데, 지금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57%입니다. 예전보다 한 더블 늘었어요. 올해 들어서 변동이 심하다는 게 단타입니다. 단타가 1, 2%, 2, 3% 먹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스윙으로 하죠. 예전에 제가 하더라도 1, 2%짜리 안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큰 흐름상 계속 빅수급 잡아드리는 부분이고, 사학개미는 많이 빠진 건 맞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준만 딱 잡고 큰 흐름 잡고 잘 가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투자하는 것도 일하시는 분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또 감사 인사 드리고요. 파트 2에서 제가 종목 얘기 또 편하게 이어가겠습니다.